김미선 씨,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해외 기업에서 인턴십을 한 경력이 있네요. 그런데 그 뒤로 경력은 쭉 공백이군요. 직장에서 제대로 오래 다닌 적도 없고 이렇다 할 성과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런 스펙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에 지원할 생각을 하셨죠? 이력서가 너무 초라한 것 같은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서류로만 판단한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이 회사에 기여할 부분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여요? 저기 김미선 씨. 김미선 씨는 본인이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누구보다 이 회사를 잘 알고 있는 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를 잘 안다고? 이봐요, 김미선 씨. 지금 면접이 장난 같습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은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한 중소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면접관이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전 시어머니였고, 시모는 저를 알아봤음에도 저를 모르는 척 하더니 괜히 저의 꼬투리를 잡아대려 했어요. 이혼할 때 당한 게 많다 보니 그런 시모의 태도가 새롭지도 않았지만 끝까지 저를 표독스럽게 노려보며 고함을 지르는 시모의 모습에 저는 실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기죽이려고 일부러 그랬겠지만 저는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반겨주는 듯해서 고마웠거든요. 웃어? 지금 면접이 장난입니까? 아니면 김미선 씨는 아직도 자신이 이 회사 사장 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너 같은 게 여길 찾아올 수가 있어? 과거 영광에 취해서 아직까지 분수 모르고 날뛰는 모양인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우리가 김미선 씨를 받아줄 거라 생각했나? 감히 너 같은 애가 여길 어찌 왔느냐는 조롱과 멸시가 담긴 질문의 의도는 너무 뻔했죠. 시모는 제가 알아서 주눅들고 떨어져 나갈 거라 생각했지만 저는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대답을 원하신다면 대답하겠습니다. 왜 찾아왔냐고 물으신다면 이 회사가 제 것이니까요. 뭐야? 이제 이 회사는 제 겁니다. 이게 아주 미쳤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해? 네 아버지가 이 회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새 까먹은 거야? 우리 아버지는 결백하십니다. 그건 어머니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평생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계실 거라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손 내밀었던 사돈을 배신하고 며느리였던 저를 이혼시켰던 건가요?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신은 우리 가족의 고통을 딛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있네요. 평범한 팀장이었던 사람이 임원까지 되었으니 말이죠.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네가 잠시나마 내 며느리였다고 아직도 내가 너를 봐줄 거라 생각하니? 옛정에 호소라도 하고 싶은 거야? 아니요. 저도 이제 와서 개인 감정 섞는 건 그만하고 싶네요. 저야말로 괜한 옛정에 어머니를 봐드릴 생각이 없어서 말이에요. 어머니도 그러시다니 서로 피차 잘 됐네요. 그럼 이제는 어머니가 심판을 받으실 차례이니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당장 용서를 구하세요. 아니, 이게 지금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우리 회사로 면접을 보러 오더니 이제는 나더러 사과를 하라고?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제가 면접을 보러 간 그 회사는 원래 저희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시작하셔서 아버지가 물려받아 키워오셨던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회사였죠.
아버지는 무엇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누구보다 가정적인 분이셨지만 그만큼 일에도 열정적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가업을 잘 이끌어 나가고 싶으셨던 아버지는 누구보다 바쁘고 열심히 사셨고 그런 덕분에 회사에서는 존경받는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늘 존경했습니다. 미선아,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약속이 담긴 곳이지. 많은 직원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아빠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단다. 너희 할아버지가 시작하셔서 아빠한테 물려주시면서 돈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커서 이걸 이어가게 된다면 꼭 그걸 잊지 말아라. 어렸던 저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눈빛만큼은 너무나 진지했기에 아버지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회사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끼고 세상을 위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쉬운 길이 있어도 사람을 다치게 하는 길은 피하시고 늘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시며 사람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한참 나중에서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던 저는 그런 아버지를 더욱 존경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돈보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아버지셨지만 다행히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규모롭게 잘 키워오셨습니다. 하지만 문제없이 잘 운영되던 회사도 경기 침체를 비껴갈 수는 없는 건지 제가 성인이 된 후로 아버지의 회사는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시장도 변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가면서 안정적이던 회사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비용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중국의 대규모 자본에 밀려 아버지 회사 제품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적어졌고 그렇게 회사의 매출은 가파른 절벽처럼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야? 송 사장님네는 결국 폐업하고 이민을 간다고 그러던데 우리 회사는 괜찮은 거 맞지? 요즘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던데 이제 우리도 더 버티기 힘들어진 거 아닐까? 괜찮을 거야. 경제 전망 안 좋은 거야.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건 잠깐의 위기일 뿐이야.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니까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나랑 미선이는 자꾸 불안해져서 당신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회사 운영이라는 게 당신 혼자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 괜찮을 거라니까. 그래도 회사 걱정은 내가 할 몫이야. 그러니까 당신이나 미선이는 마음 놓고 있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엄마와 저의 걱정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경제 전망이 안 좋은 게 하루 이틀 사이의 일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때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실제로 아버지 지인들이나 엄마 주변 분들 중에도 십수년간 운영했던 사업을 접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사업이 망해서 소식이 끊긴 지인들도 계셨거든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안 좋은 소식으로 현실감이 느껴지니 엄마도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늘 그렇듯 저희를 안심시키며 여전히 회사를 열심히 지키셨어요. 아버지는 모든 힘을 쏟아부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전보다 더 안 주무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누구보다 바쁘게 회사 일을 해나가셨죠. 사업을 하시며 여러 위험의 순간마다 그렇게 버텨내신 분이셨으니 이번에도 그러실 수 있다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의 의지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아버지를 돕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종혁아,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라냐? 너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다며. 괜찮은 거야? 동철아, 결국 네 귀에까지 들어갔나 보구나. 그래, 나 요즘 많이 힘들다. 버틴다고 버티고는 있는데 이러다 정말로 회사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너무 무서워. 야, 임마, 너 왜 이렇게 약해졌어? 네가 이렇게 약한 소리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다. 언제나 늘 자신 있고 듬직했던 그 김종혁이 어디 갔냐고. 그러게 말이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회사 직원들 생각하면 내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건데. 이러다 직원들 월급이라도 못 주게 되는 날이 오면 어쩌나. 요즘 자꾸 악몽을 꾼다. 요즘 그 생각에 잠도 안 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왜 너답지 않게 그런 약한 소리를 해? 늘 자신만만했던 네가 이러면 누가 버틸 수 있겠어? 그리고 이런 어려움 처음도 아니잖아. 원래 사업이라는 게 늘 어렵고 힘든 거지. 이러다가도 제품 하나 잘만 터지면 대박 나는 게 사업 아니겠어?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종혁아. 사실 나 너 도와주려고 온 거야. 네가 과거에 나를 도와준 것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너를 도우려고. 동철이 네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그래, 내가 너한테 입은 은혜가 한둘도 아닌데 너 힘든 시기에 내가 너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잖니. 친구가 힘들다는데 만사제치고 도와줘야지. 너 내가 이래저래 인맥이 많은 건 알고 있지? 내가 투자 감각 좋은 건 알고 있을 테고. 너야 뭐 투자로 돈 잘 번다는 얘기는 나도 들어서 알지. 내가 너처럼 물려받은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사업체를 운영할 여력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끌어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야. 너 내 도움받아서 회사 일으킨 사람이 몇인 줄 아니? 그러니까 너도 내 도움받으면 회사 다시 살릴 수 있어. 아니, 그냥 기사회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옛날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랑 손 잡자, 종혁아. 응?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이런 위기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최동철은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동창이자 어린 시절 중마고우,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불쌍한 친구. 그게 제가 기억하는 최동철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장사를 하시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희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셨지만 아버지의 친구는 주정뱅이 아버지와 집 나간 어머니 때문에 불우한 환경에서 컸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늘 돈이 없었고 월사금을 내지 못해 학교에서 망신을 당하고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굶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친구가 가여웠던 아버지는 자신의 용돈을 털어 친구의 월사금을 대신 내주고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그 친구를 챙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는 돈이 없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한 친구의 사정을 알고 할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친구의 등록금까지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그 친구 아버지의 장례 비용까지 전부 지불하며 저희 아버지는 그 친구분이 어려울 때마다 늘 곁에 계시며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그 친구를 돕는 모양새였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줄 아시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아버지는 그 친구분을 진심으로 아끼시며 두 분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내와 자식에게 하지 못하는 어려운 얘기들을 그 친구에게만 유일하게 하실 수 있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와 그 친구의 사이는 돈독하고 깊었던 거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에 그 친구 역시 한달음에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번에는 자신이 아버지를 돕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여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회사 일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그게 동철이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 당신도 동철이 기억하지? 아니, 글쎄 그 녀석이 대단한 투자가가 되었다지 뭐야. 여기저기 아는 인맥도 많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알맞는 투자처를 찾아주겠다고 그러네. 그래서 나랑 동철이랑 동업을 할 생각이야. 그럼 자금 문제도 해결될 거고 미뤄졌던 신제품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려웠던 회사 자금 사정도 점점 정상화되겠지. 동철 씨가요? 근데 동업이라니, 아무리 동철 씨라고 그래도 괜찮을까, 여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철인데 뭐가 걱정이야. 나도 다른 사람이었으면 동업 얘기 꺼내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동철이는 다르잖아. 걔는 나한테는 분신 같은 존재고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 같은 사람이야. 항상 서로를 도왔었는데 이번이라고 뭐 다르겠어? 그래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동업은 피하라 그랬는데. 아니라니까 그래. 동철이는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나랑 일하면 오히려 자기한테 손해일 텐데도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동철이를 믿어야지. 아버지는 최동철을 누구보다 믿으셨습니다. 엄마는 평생 혼자 운영하던 회사에 동업자를 두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우려를 표하셨지만 아버지는 그 친구가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라며 그 친구를 믿으셨죠. 다행히 친구분에 대한 아빠의 믿음이 맞았던 건지 동업을 시작하신 뒤 회사 상황은 다시금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연줄이 많다는 친구분의 말대로 아버지는 무사히 투자를 받아 회사 운영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기부터 저는 아버지의 밑에서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의 큰 회사에서 인턴십을 마친 직후였어요. 미국에 계속 남아 저만의 커리어를 쌓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에 저는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진 상황을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의 밑에서 회사 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10수년 뒤에는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그럼 제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계속 끌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를 보며 키웠던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죠. 그렇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본받으려 노력하며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괜히 낙하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지라 저는 정식으로 면접을 보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일을 했기에 몇몇 임원이 아니면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저를 보통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편하게 회사를 다니며 밑바닥부터 회사 업무를 배워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당시 저희 팀의 팀장이었던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휴, 미선 씨는 일을 참 잘하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더니 이제는 가르치지 않은 것도 알아서 잘하네. 해외 팔아서 그런가? 역시 유학 다녀온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른가 봐.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팀장님. 다 팀장님과 선배님들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젊은 사람이 겸손할 줄도 알고 말이야. 그래도 너무 사람이 겸손해도 못 써. 요즘에는 자신감도 실력이라고 그러잖아?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은걸요. 앞으로도 좋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미선 씨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인성도 바르고 어쩜 이렇게 잘났어? 미선 씨 부모님은 이렇게 예쁘고 잘난 딸을 두셔서 참 좋으시겠어. 누구신지 참 부럽네. 그나저나 미선 씨는 애인이 없다고 그랬었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 거야? 설마 독신주의 그런 건 아니지? 지금 만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여태 혼자야? 미선 씨 정도면 여기저기서 줄을 설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결혼 생각이 간절하지가 않네요. 그래도 좋은 인연을 만나면 결혼하겠죠. 혹시 그럼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예? 팀장님 아드님이요? 내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정말 괜찮거든. 걔도 우리 업계 회사 다니는데 돈도 잘 벌고 외모도 아주 괜찮아. 우리 아들이랑 미선 씨랑 나란히 서 있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아휴, 그렇게 괜찮으신 분인데 감히 제가 어울리나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미선 씨는 너무 겸손해서 탈이라니까. 내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나 보면 안 될까? 내가 미선 씨 남주기가 아까워서 그래. 당시 저희 팀 팀장님이었던 시어머니가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좋게 봐주셨었는데 내내 제 연애 소식을 궁금해 하시더니 그동안 내심 저를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 두셨는 건지 어느 날은 저에게 아드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런 제안을 하셨을 테니 감사하다 생각은 했지만 회사 안에서 개인적인 인연으로 엮이는 게 부담스러워 적당히 거절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팀장님은 아쉬우신지 몇 번이나 아드님 얘기를 꺼내셨고 어느 날은 기어이 저희가 모르는 자리를 마련하셨더라고요. 어머, 팀장님이 어디 가셨지? 저 혹시 김미선 씨 되세요? 네? 네. 제가 김미선인데 저는 저희 팀장님 심부름으로 왔는데 혹시 저희 팀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이거 저나 미선 씨나 둘 다 당한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가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만드신 것 같아서요. 저한테는 저녁을 먹자고 불러내셨는데 와보니 어머니는 안 계시고 갑자기 미선 씨가 제 앞에 나타났네요. 아니,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미선 씨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회사에 괜찮은 아가씨가 있는데 일도 잘하고 예쁘고 착하다고 어찌나 칭찬 일색이신지 소개시켜주고 싶으시다고 저한테 미선 씨 사진을 자주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게 미선 씨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 이름이 제 뇌리에 남아있었나 봐요. 보자마자 미선 씨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어머, 팀장님이 아드님한테까지 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사실 팀장님이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아드님이 정말 괜찮으시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역시 미선 씨한테도 그러셨군요. 혹시나 부하 직원 곤란하게 하실까봐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가 직원분께 큰 무례를 끼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어요, 미선 씨. 아니에요.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팀장님도 어쩔 수 없으셨겠죠. 평소에 회사에서는 팀장님이 참 좋은 분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를 꼭 만나게 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괜히 집요한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밥은 먹고 헤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한 번 하겠다고 하는 건 꼭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그냥 헤어지면 나중에라도 또 다시 자리를 만드실 거예요. 그럼 미선 씨는 계속 곤란하실 거고 어차피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식사나 하고 가시죠. 무례를 끼친 것에 사과할 겸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미선이에요. 회사 일로 심부름을 해야 해서 팀장님을 만나러 갔더니 약속 장소에 팀장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팀장님 아드님이 계시더라고요. 저에게 아드님을 한 번만 만나보라 사정하시던 팀장님이 저의 거절에도 기어이 그런 자리를 만드셨던 거죠. 준혁 씨도 그런 상황을 몰랐는지 몹시 당황하면서 제게 몇 번이나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성격을 잘 안다며 이렇게 된 거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날 준혁 씨와 맞선 아닌 맞선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의 인연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억지로 마련된 자리에서 저희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던 거죠. 그동안 서로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랬던 건지 저희는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서로에게 어색함이 없었어요. 왠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분명 처음에는 마지못해 식사만 하고 일어서야겠다 생각했는데 즐거운 대화와 산뜻한 분위기에 식사 자리는 술자리로 이어졌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내에서 저의 위치를 생각해 이러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도 남녀 사이에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저희는 연인이 되고 얼마 뒤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죠. 그제서야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장님이라는 걸 시어머니에게 밝혀야 했습니다. 어머, 사장님이 어떻게 여기에? 하하, 미안해요, 박 팀장. 내가 진작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건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미리 말을 할 수가 없었네요.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럼 어머니가 괜히 불편해하실까봐 망설였어요. 아무래도 저희 관계가 확실해지면 알려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요. 세상에, 미선이 너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부모님이 누구실까 싶었더니 그게 설마 사장님이셨을 줄이야. 많이 놀랐겠군요, 박 팀장. 이거 본의 아니게 사람을 속인 게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여보, 사돈한테 박 팀장이라뇨? 여기가 회사도 아니고 부하 직원 대하듯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으로 만난 건데 그럼 사돈으로 대해야죠. 아, 그렇군. 이거 여러모로 신뢰가 많았습니다. 제가 사돈께 무례를 끼쳤네요. 제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신뢰라뇨. 감히 제가 어떻게... 아가씨한테도 제가 그동안 말 못할 실수를 했네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이제 준혁 씨랑 저희 다 가족이 될 건데 어머님이 그러시면 저희가 더 불편해요. 맞습니다, 사돈. 이제 우리 회사 일을 떠나서 사돈지간이 될 건데 저를 그냥 사돈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며 부부가 되었고 아버지의 회사 직원이었던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와 사돈이 되셨습니다. 물론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니었죠. 늘 공평을 추구하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실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사돈이 사장이라 그러신 건지 전과 달리 기세등등한 듯 뭔가 달라지신 듯 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저는 걱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늘 잘해주셨기에 저는 시어머니가 속으로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겉으로는 저의 결혼 생활도 아버지의 회사 운영도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회사 내에서 그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제가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까지 분명 회사는 정상 궤도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분과 손을 맞잡으신 지도 몇 년이 지났고 자금난에 미루어졌던 신제품 개발도 기대처럼 성공하며 앞으로는 회사에 계속 좋은 일만 생길 거라 예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회사 안에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도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회사 자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느니 몰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다느니 하는 소문이었죠.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걸 모르는 직원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건지 안 좋은 회사 분위기에 벌써 이직을 한 직원들도 있다고 했어요. 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건지 저는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며 상황을 일축하려 했어요. 아버지에게도 상황을 알리며 하루빨리 헛소문을 없애려 했죠. 그런데 얼마 뒤 그 소문이 마치 진실이라도 된 듯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회사 대표 김종혁 씨 맞으시죠? 예, 제가 사장인데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경찰서에 가다뇨. 왜요? 누군가 김종혁 씨를 배임 횡령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배임 횡령이라뇨.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 거예요. 이미 증거가 드러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저희는 영장에 따라 김종혁 씨를 체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란 피우지 마시고 조용히 따라와 주세요. 대체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서 직접 얘기하시고 일단은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소문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경찰이 먼저 들이닥쳤습니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며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뜬 소문일 뿐이라며 괜찮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키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안심시키고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경찰들이 아버지에 대한 체포영장을 들고 찾아왔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가 있다며 배임 횡령으로 아버지를 잡아가 버린 거죠. 아버지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항변하셨지만 결국 구속되셨고 저는 구속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구치소로 향해야 했습니다. 아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나도 모르겠다. 모든 게 다 함정인 것만 같아.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모든 증거들이 다 나를 범인으로 몰고 있구나. 그럼 대체 누가 그런 일을 꾸민 건데요? 누가 아빠를 고발한 거예요? 동철이다. 최동철이가 나를 고발했다더구나. 네? 그분이 왜요? 아빠가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인데 동철 삼촌이 대체 왜 그런 짓을 해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계획되었던 일인 것 같아. 애초에 동철이 그놈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왔을 때부터 나한테 투자자들을 소개하고 투자를 권했던 것 모두 동철이가 처음부터 꾸몄던 일인 것 같아. 심지어
동철이가 회사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놈은 이미 내 통제권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회사 자산을 빼돌렸다고 증거를 조작해서 나를 고발한 거지. 회사 내에서 아버지가 비자금을 만든다는 둥 교묘히 소문을 퍼뜨리고 증거까지 조작해서 기어이 아버지가 횡령을 했다고 고발을 한 것이 아버지의 동업자 최동철이었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아버지의 회사를 집어삼킬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던 건지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철저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목 밑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친구에게 떠밀려 벼랑 끝으로 떨어지셨던 거죠. 그렇게 회사에서 아버지를 밀어낸 최동철은 그 후 자신이 사장으로 올라앉으며 아버지의 자리를 빠르게 채워갔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전 사장이었던 김종혁 사장의 이기적인 행보로 우리 회사는 다시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일했던 회사를 개인의 욕심으로 망쳐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김종혁 사장의 잘못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고 결국 회사를 위해 옳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제 친구이자 직이었던 그를 차마 배신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저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다수의 이익과 회사의 명운이 중요하다 생각했기에 저는 친우를 버리고 회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회사를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저희 아버지를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회사 자산을 유용했고 자신은 그것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당당하게 거짓말을 떠들고 다녔죠. 그리고 회사 회의실에 직원들과 임원들을 모아두고 자신의 새로운 사장 취임을 기뻐했습니다. 앞뒤 사정을 모르는 다른 직원들은 최동철의 말을 믿고 박수를 보냈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저는 뒤에서 숨죽여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라도 어떻게든 버티고 남아 회사를 지키려 했지만 얼마 뒤 저는 결국 최동철에 의해 회사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의 더 큰 충격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구속된 후 어떻게든 회사를 지키려 했던 저는 곧장 시어머니를 찾아갔었어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어머니라면 어떻게든 저와 아버지를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와 저희 부모님께 살가웠고 직원으로서도 저희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했기에 저는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런 저를 갑자기 벌레 보듯 쳐다보며 남보다 못하게 대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아빠 좀 도와주세요. 횡령이라뇨? 저희 아빠가 그럴 뿐이 아니시라는 건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아빠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거예요. 이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금방 풀려나실 거예요. 어머니랑 준혁 씨가 도와주시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네 아버지가 그렇게 된 상황에 우리더러 도와달라고? 너 도와주다가 나랑 우리 아들까지 감옥에 가라는 소리니? 안 그래도 너희 집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예?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괜히 너희 집안이랑 엮이는 바람에 우리가 아주 곤란해졌다고. 세상에, 뱀 횡령이라니. 그게 어떻게 사장이라는 사람이 할 짓이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아빠 정말 그런 분 아니세요.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하고
직원들을 아끼시는 분이신데요. 미선아, 그만해. 솔직히 지금 엄마나 나도 너무 힘들어. 장인어른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고 있는 거 알아? 하필이면 엄마가 그 회사 직원이라 더 의심을 사고 있다고. 우리 엄마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괜히 사돈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심지어 같은 업계인 우리 회사까지 소문이 나서 나는 경제사범의 사위라고 손가락질 받는 신세라고. 그런 우리 걱정을 했으면 미선이 네가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나 있겠니? 그러니까 누명을 벗게 도와달라는 거야, 준혁 씨. 준혁 씨도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 알잖아. 글쎄, 이제 나도 장인어른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다. 애초에 너희 집이랑 사돈을 맺은 것부터가 잘못이야. 처음에는 사장 딸이라길래 팔자 핀 줄 알았더니 내가 잡은 게 다 썩은 동아줄인 줄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야지. 괜히 너 때문에 우리까지 잘못되기 전에 우리 아들이랑 인연도 정리해라. 네? 어머니, 지금 설마... 이혼하자, 미선아.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도 도리가 없어. 너희 아버지 때문에 우리까지 망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도 애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미련 버리고 정리하자. 이혼하는 게 당연하지. 나는 네가 찾아오길래 이혼 얘기를 할 줄 알았다. 근데 지아버지를 도와달라니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정말. 너도 염치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줄 알 거라 믿는다. 우리 아들이랑 속히 정리해라. 알겠니? 도움을 받으러 찾아간 시댁에서 저는 되려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들어야 했습니다. 언제는 사돈이 사장이라며 그렇게도 좋아하시던 분이 아버지가 감옥에 가자 딱 잘라 선을 그으며 저희를 배신하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인 줄 모르고 가족이라 생각했던 제가 원망스러울 정도였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지는 않기에 결국 이혼을 선택했지만 남편과 시모의 배신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도 쫓겨난 저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의 처절한 복수극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회사 경영권이 최동철에 넘어간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는 무모한 짓일지도 몰랐죠. 하지만 어쩌면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저는 곧장 아버지가 계실 때 일했던 회계팀 직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구속이 되면서 아버지의 횡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죄목으로 회계팀 직원들도 전부 물갈이가 되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굳이 직원들까지 해고시켜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전 직원들을 찾아갔고 그들에게서 놀랍고 유의미한 사실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빠는 정말 결백하세요. 저희 아빠를 오랫동안 봐오셨다면 아빠가 개인 이득을 위해서 그러실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의 누명을 풀려고 하는데 혹시 도움될 만한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여러분께는 폐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꼭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저희야말로 사장님께 받은 게 많은걸요. 그래서 사실 진작 도와드렸어야 맞는 건데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어 죄송하네요. 그럼 혹시 그 당시에 뭔가 이상하거나 수상했던 일은 없나요? 그게 사실은 그 일이 터지기 1년 전쯤 최동철 이사님이 저희 팀에 자주 찾아오셨어요. 회계 관련해서 세부 데이터를 요구하시기에
투자 문제 때문인가 싶어서 별말 없이 따랐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가끔 제가 알던 것과 숫자가 다르거나 알 수 없는 항목들이 추가된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제기할 때마다 팀장님이 직접 처리하신다고 늘 넘어갔지만 말이에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혹시 그 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퇴사할 때 혹시 몰라서 백업 파일을 챙겼었는데 거기 증거가 될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담이 될 부탁인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도울게요. 사장님 누명 꼭 벗겨드려야죠. 다행히 몇몇 직원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히 경제사범과 엮여 잘못될 확률이 큰 일일 텐데도 저희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건 평소 직원들에게 잘해주셨던 아버지 덕분이었겠죠. 그렇게 저는 이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식으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죠. 회사를 다시 되찾으려면 우호 지분이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등장했거든요. 미선, 나 데이빗이야. 잘 지냈어? 데이빗, 오랜만이다.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하는 건데 요즘 내가 사정이 있어서 정신이 없었어. 근데 무슨 일이야? 나한테도 너한테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주려고. 이번에 우리 회사 상장하게 되었어. 뭐? 그게 정말이야? 결국 해냈구나, 데이빗. 너는 분명 해낼 줄 알았어. 정말 대단하다. 그 작던 회사를 결국 이렇게 키우는구나? 다 네 덕이지. 우리 같이 대학 다니던 시절에 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내 회사를 시작할 생각도 못했을 거야. 그런데 그때 네가 나의 엔젤 투자자가 되어준 덕분에 너의 도움으로 우리 회사가 시작될 수 있었지. 그렇게 시작한 우리 회사가 드디어 상장하게 됐어, 미선아. 그러니 이제 너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무슨 얘기야? 나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니? 미선아, 설마 내가 네 투자금을 그냥 넘길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 너는 나의 첫 번째 투자자였어. 그리고 이제야 우리 회사가 상장했으니 네 몫이 얼마일지 상상이나 가니? 너는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된 거라고.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미국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미국인 친구였는데 머리가 너무 좋고 아이디어가 기발한 천재였어요. 그 친구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열망이 넘쳤지만 당시 그의 집안 형편이나 경제력으로 보면 그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죠. 재능이 넘치는 친구가 안타까웠던 저는 늘 주변을 살피고 도우라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제가 가지고 있던 잔고를 털어 그 친구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몇 천만 원 조금 되는 돈이었는데 사업 자금이라기에는 크지 않았지만 당시 저와 그 친구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친구는 너무 큰 돈이라며 부담스러워했지만 저는 꼭 성공해서 갚을 날이 올 거라 말하며 친구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친구와 소식은 자연스럽게 끊기게 되었어요. 분명 재능 있고 좋은 친구였기에 어디서든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창업한 벤처 회사가 대박을 치고 주식 상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친구 회사의 가치는 몇천 배로 뛰었고 친구는 은혜를 갚겠다며 제게 어마어마한 주식 배당금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많은 돈을 쥐게 된 저는 그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모으게 되었죠. 그렇게 조금씩 아버지 회사의 주식들을 사모아
충분한 우호 지분을 확보해낸 저는 최동철의 비리 증거들까지 찾아내며 완벽한 복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알고 보니 배임과 횡령은 모두 최동철 그 인간의 짓이었어요. 그 사람의 잘못으로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는 부도 위기를 맞고 있었고, 더 이상 회사가 망가진 걸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최동철을 끌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제가 이혼을 당한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만에 나를 배신한 시모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제껏? 이봐요, 김미숙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당신 거라니. 제정신인 거야? 예, 저는 완전한 제정신이에요. 아직 모르고 계셨나 본데 제가 가진 지분으로 제가 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지금쯤 주주들이 제 사장 취임권을 가지고 논의 중일 테고, 이제 제가 아버지 대신 다시 사장 자리를 되찾는 건 시간 문제겠죠?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뭘 알기나 하고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는 알 만큼 알고 있죠? 최동철 그 인간과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당신이 최동철을 도와 우리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거 이제 다 알고 있어. 저는 복수를 준비하며 시모가 최동철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계팀 팀장이었던 시모가 최동철의 배임 횡령을 도왔고, 애초에 회사 내에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것도 전 시모 짓이었더라고요. 그런 주제에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와 저희 집안을 욕보인 시모를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제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공범이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당신도 이제 처벌을 피하지 못할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뭘 어쨌는데? 당신은 3년 전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나를 모욕하고 우리 아버지를 조롱했지.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당신과 최동철 두 사람을 고발했거든?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들이 죗값을 치를 때야. 그리고 그 순간 면접장 문이 열리며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불렀죠. 사장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제 사장 취임 건의안이 무사히 통과되었나 보네요. 들었죠? 이제 내가 사장이라는 거. 사장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제 내가 사장이 되었으니까 지금 말할게요. 박 팀장, 당신은 해고야. 사장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용서 빌게요. 사장님,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다시 생각해주세요. 저는 그냥 최동철 그 인간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몰랐다니까요? 당신이 이미 최동철을 도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증거를 다 쥐고 있어. 회계팀 팀장 자리에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 당신이 감히 그런 짓을 하고도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사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요. 이제 와서 그렇게 빌어봐야 소용없어. 이미 나는 당신과 최동철을 고발했고, 그리고 당신은 최동철의 범죄 행위 동조로 감옥에 가게 되겠지.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 감옥이 사람 있을 곳이 아니라던데. 어디 거기서 잘 버티고 살아봐. 그래도 목숨이라도 붙어있는 게 감사할 일 아니겠어? 제가 사장이 된 것을 알게 된 시모는 벌벌 떨며 제게 조아렸지만 저는 시모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서라도 그 사람이 제대로 죗값을 치르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결국 시모와 최동철은 자신들이 벌인 범죄들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결국 저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회사의 사장으로 정식 취임되며 모든 것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아버지도 마음을 놓으셨는지 저의 복수를 기뻐하시며 저를 칭찬해 주셨죠. 이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내가 빼앗겼던 아버지의 유산마저 다시 되찾았어. 다 미선이 네 덕분이다. 네가 아니었으면 아빠는 혼자서 절대로 못했을 거야. 저도 아빠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꾸려오신 회사인데 이대로 뺏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걸고 복수하려고 한 거예요. 정말이지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가족 행복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잘 자라준 건지. 아빠는 이제 더 걱정이 없다. 앞으로도 회사는 미선이 네가 잘 꾸려나가 보거라. 그리고 아버지는 사장이 된 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시며 믿고 회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엄마와 여행을 다니시며 즐겁게 지내십니다. 덕분에 이제는 제가 아버지 대신 바빠졌지만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셨을 걸 생각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네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